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자 여유로운 힐링을 제공하는 어촌. 하지만 어촌은 아직까지 도시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 활력 둔화로 인해 점차 사라져가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촌을 조성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 2022년 어촌 분야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2022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어촌 분야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은 크게 6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어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각 어촌마다 특색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어촌 마을을 조성합니다. 세 번째, 어촌 지역의 유휴 자원 재생을 통해 지역 주민, 귀여 귀촌인,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합니다. 네 번째, 타부처 사업 연계, 협업과제 발굴을 통한 집중 개발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주체들로 이루어진 지역협의체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외된 어촌 마을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개발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2022년에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사업 유형의 정비, 사업 추진 체계 변경, 가아 감정 항목의 추가까지 크게 3가지 항목인데요. 우선 사업 유형 정비의 경우 기존에 있던 어울림 마을 유형을 삭제하고 어촌 종합개발과 어촌 테마마을 2개 유형만 선정합니다. 어울림 마을 유형을 준비하던 시군은 지역 특성 및 사업 성격을 고려한 후 2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어울림 마을로 지정됐는데 이제 가점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기존 어울림 마을로 지정받았던 곳은 어촌 종합개발 혹은 어촌 테마마을 중 어느 유형으로 신청해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 사업 추진 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단계별 승인 주체를 변경하는데요. 기본 계획의 경우 승인 주체가 해양수산부로 변경되며 시행 계획의 경우 승인 주체가 시군에서 도로 변경됩니다. 기본 계획 승인 협의는 별도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진행이 되며 기본 계획 협의회의 시행 시기, 구성 및 운영, 협의 방법, 개최 시기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아 감점 항목에는 사업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사업 추진 시기 등의 사항에 따라 총 8가지 항목이 추가되었는데요. 먼저 지방 이양된 소규모 사업 및 배후 마을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 실적에 따라 시군의 가점과 감점이 차등 부여됩니다. 또한 사업의 적기 추진 및 준공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대상 부지를 선매입 시 가점이 부여되며 사유시설 경관 개선 및 소득 사업에 대한 자체 투자금을 사전 확보 시에도 가점이 부여됩니다. 준공된 시설물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혹은 인력을 지원할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 부처와의 연계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최근 시행한 사업 중 예비계획 선정 시 설정한 사업기간 내에 준공을 마친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예산 실집행률의 제고를 위하여 사업 신청 전년도 예산을 2월 또는 반납한 경우에는 감점이 부여됩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준공지구를 중요재산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감점이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 시 설정한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감점이 부여됩니다. 이외에도 2022년에 변경되는 사항이 더 있을까요? 기타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사업 신청 제한 사항 삭제, 사업구역 설정 원칙, 자체 투자금 적용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및 유사 사업을 기시행한 경우라도 신규 사업 신청 시점에 준공이 완료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기능 시설은 조성이 불가하도록 사업 선정 제외 사항이 신설됩니다. 사업구역은 행정미관 이격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사업구역의 이격으로 인한 일률적인 지역 안배를 방지하며 하드웨어 사업은 범위 내에서만 추진 가능합니다. 자체 투자금은 총 사업비의 내서로 편성하며 이에 따라 소득 사업과 경관 사업의 총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지역 소득 증대 사업과 경관 개선 사업의 적용 방법은 다음 화면의 계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선정 통보 시 확정된 총 사업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며 총 사업비 조정 시 필요한 경우 자체 투자금도 조정이 가능하고 사업의 삭제, 신설 등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럼 총 사업비 보전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사업 공모 시 지역소득 증대 사업으로 로컬 푸드센터를 15억 원에 계획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 경우 소득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 지방비, 자체 투자금의 지원 비율이 나누어집니다. 사업이 선정된 후 총 사업비 조정 시 국비를 기준으로 약 1억 원이 감액되었다면 사업비 지원 기준에 따라 지방비와 자체 투자금 또한 조정되어 총 사업비는 13억 2,100만 원으로 확정됩니다. 만약 사업 추진 중 물량의 감소로 총 사업비가 2억 원이 감액된 11억 2,100만 원이 되었다면 기준에 따라 국비, 지방비, 자체 투자금 또한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때 국비와 지방비의 감소분인 1억 6천만 원은 다른 사업에 투입되지만 자체 투자금인 4천만 원은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의 감소분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선정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지출 한도를 감안하여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 읍면 중에서 선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 중 권역 단위 거점 개발은 사업 물량을 8개소 내외로 목표하고 있는데요. 이 중 3개소가 포함된 어촌 테마마을의 경우 2021년까지 7개소가 선정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방법은 2단계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며 각 도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도평가와 해양수산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앙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권역 단위 거점 개발의 사업 추진 체계는 다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군 역량 강화의 경우 사업 물량을 10개소 내외로 목표하고 있으며
선정 방법 및 사업 추진 체계는 다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평가할 때 중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네, 중점 검토 사항으로는 예비 계획의 타당성, 운영 관리 계획의 적절성, 타 사업과의 연계가 있는데요. 먼저 기본 계획 수립 시 사업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 계획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예비 계획 수립 시 지역의 여건이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예비 계획은 기본 계획 수립 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변경은 가능하나 향후 신규 사업 선정 및 평가 시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점 적용 대상 및 규정은 다음 화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 완료 후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여부를 중점 평가하는데요. 시설물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예산, 인건비, 인력 등을 지원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의 여건 및 주민의 사업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할 경우 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크게 어촌 종합개발, 어촌 테마마을, 시군 역량 강화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어촌 종합개발 유형을 살펴보면 수요가 많고 시급한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고 하드웨어 시설은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사업 기간은 5년 이내로 지자체가 사업 공모 시 설정하게 되며 사업 규모는 국비, 지방비, 자체 투자금을 포함한 100억 원 이내로 구성됩니다.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의 부지 매입비는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로 산정되어야 하는데요. 예시를 통해 알아볼까요? 다음 표와 같은 기준으로 20억 원의 해당 사업비를 투입하여 복지센터를 조성했을 때 최대 사용 가능한 부지 매입비는 해당 사업비의 30%인 6억 원 이내입니다. 표에서 사용한 부지 매입비는 3억 원이므로 해당 사업은 부지 매입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지역소득 중대사업의 사업 규모는 별도 부지의 추진 시와 주민 편의 증진 시설의 복합화하여 추진 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예시를 통해 알아보자면 별도 부지의 부지 면적 330제곱미터, 건축 면적 165제곱미터,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카페를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지 매입비인 5천만 원은 100% 자체 투자금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시설 공사비의 20%인 9천만 원을 자체 투자금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총 부지 면적 3,300제곱미터, 건축 면적 165제곱미터,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복합화하여 추진할 시 해당 시설 건축 면적에 대한 부지 매입비의 100%인 2,500만 원과 소득 사업에 해당하는 카페 시설 공사비의 20%인 8,300만 원을 자체 투자금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사업 대상지의 생활 SOC 시설 확충과 시설물의 운영관리,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 신청 시에는 사업구역 설정, 사업의 타당성 제시, 주요 시설 현황 분석, 기존 시설 활용도 제고의 항목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촌 테마마을 유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어촌 테마마을 사업은 어촌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어촌만의 매력을 부각시켜 활력을 제고하고 소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사업 기간과 사업 규모는 어촌 종합개발과 동일하게 운영되는데요. 다만 지역 소득 증대 사업의 경우 자체 투자금 비율이 10%로 적용되며 각 사업별 자체 투자금 비율은 다음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촌 테마마을은 설정된 테마를 벗어나지 않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테마 시설 이외의 기반 시설 조성 및 정비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운영됩니다. 해당 사업 신청 시에는 사업구역 설정, 테마 설정, 기존 시설 활용도 재고, 성과지표 설정의 항목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어촌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발전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하는데요. 사업 기간은 1년, 사업 규모는 2억 원 이하이며 국비 70%, 지방비 30%로 구성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어촌 정책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거나 지역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시설물 설치 비용, 축제, 행사, 홍보사업 비용, 담당 공무원의 출장비 혹은 해외 연수 비용, 예비계획 수립비 및 운영비 등이 있으며 2020년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 시군은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새롭게 개정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자세한 사항은 어촌 개발사업 업무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을 보니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네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 어업인의 경제까지 살려주다니 멋져요. 어촌 주민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